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요. 취미가 계획 세우는 거. 문제는 그게 꼭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계획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걸 다 실천하지 못하니 되려 자괴감만 늘어간달까요? 더군다나 몇몇의 계획은 공개형으로다가 이미 막 저질러 버린 거예요. 쥐구멍 찼습니다. 또 계획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제 상상 속 결과물은 완벽한 형태인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봐 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제대로 시작하자 그렇게 미루면서 점점 실행과는 멀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책을 읽고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나태한 완벽주의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과연 나태한 완벽주의자인 저를 바꿔줄 수 있을까? 지금 피곤해.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고민해야 결과물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미루면서 마음 한구석엔 죄책감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 전혀 즐겁지 않다.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할 일을 마친 것도 아니고 That's me. 그래서 미루기로 한 날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피곤한 느낌? 그래서 진짜 해야 하는 날에는 더 길고 더 무겁게 느껴진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과연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걸까? 아니래요. 게으른 건 맞대요. 그런데 다양한 유형이 있다. 여러분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혼란스러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이것은 정확히 게으른 것보다는 계획 및 조직 능력의 부족,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뭘 어쩔 줄 몰라서 미루는 상태? 그럴 땐 시간을 들여 정보를 찾고 도움을 요청하라. 두려움. 행동을 한 후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거죠. 결과물이 허술하다면? 잘못한다면? 이런 두려움이 저도 좀 있습니다. 해결책.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포용해라. 행동과 감정을 분리하라. 두렵다고 행동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언제나 행동할 수 있다. 고정 마인드셋에 관련된 건데 실패하면 안 돼. 저에게 또 해당되죠.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말래요. 실패를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볼 것.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상태. 이유 없이 피곤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활 방식을 돌아볼 것. 무관심.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면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볼 것. 내가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 원래 그래. 순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과도하게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라. 오늘 하루 게을렀다고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욕 상실. 지금 모든 게 엉망이야.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오래 몰두하다 보면 좌절할 수 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앞서 말한 7가지 게으름은 진짜 게으름이 아니래요. 진짜 게으름이 뭐게요, 여러분? 일단 이 재밌는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해야지. 단순히 편안함과 편리함을 노력과 수고보다 더 좋아하는 게 진짜 게으름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약간 불편하고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왜 나태할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냥 난 게을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태함 아래에 무엇들이 있는지 너의 심리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당신의 책임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책임이다. 여러분,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대요. 제가 날카로운 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이 첫 번째 화살은 분명 고통을 일으키게 하겠죠?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면서 난 왜 이렇게 나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화살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신적 괴로움인 거죠. 이 회전목마 같은 나태함, 나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용인데 이 수용의 의미가 두 번째 화살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No more second arrow.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바빠 힘들어 그래서 뭐 이거 하나 미루고 저거 하나 미루고 계속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단계까지 오면 그게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것.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네.
여러분도 혹시 현실적인 문제, 그 첫 번째 화살 말고도 혹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날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나는 왜 나태해질까 파트 1을 정말 잘 읽었습니다.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해. 오랜만에 와인 마시려고 하는데 오프너가 필요 없는 싸구려 와인임을 까먹었어요. 돈 시몽.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좋은 커피 마시면은 질 안 좋은 커피를 더 이상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싼 와인을 안 마셔요. 이 싸구려 와인의 싸구려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유독 해야 하는데 이 스트레스에 좀 시달리고 있어서 참 제때 필요한 때 책을 만났다. 숙제처럼 읽는 책은 막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치도록 유용한데 할 때는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래 요가 에세이 책만 3권을 내리 읽은 거예요. 궁금하고 막 요가를 시작한 저에게는 너무나 흥미 있으니까. 진짜 책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있지만 지금 내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책을 만났을 때 나이스 북 타이밍. 파트 2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어떻게 하면 되는데. 현대인들이 점점 더 편안함, 편리함에 의존하다 보니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 위험과 실패에 대한 회복 탄력성, 창의성, 이게 점차 감소하는 거예요. 완전 공감해. 삶이 점점 더 쉬워질수록 우리는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을 상실해간다. 제가 요즘 낯선 것들을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이런 상황이 되면 인터넷이 몇 초만 끊겨도 조바심을 내고 심지어 화를 낸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면 과도하게 분노한다. 잠시라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불만을 갖는다. 약간의 불확실성이나 혼란에도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낀다. 제가 특정한 편의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무너지고 좌절한다. 그래서 편안함이 위험한 덫.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편하니까. 그걸 깨부수기 위해선 자발적인 불편함을 가져야 한다. 정말 공감해요. 미소기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성공 확률이 약 50% 정도 되도록 어려운 과제를 해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계점까지 가봐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 용기와 힘을 기르고 불편함을 느끼지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의지를 유지하고 그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습관과 선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이 인식해온 한계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미속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라 제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려운 책 읽는 게 답이 되겠네요. 일리아스, 실낙원. 그렇네. 어려운 책 읽으면 정말 미치도록 힘들 때도 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과 제 안에 그 책의 단어들과 사유들이 흐르는 걸 느낄 때 엄청난 행복, 지적 쾌락까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그 감정을 삶의 전반적인 것에도 한번 적용해보자. 왜 그럴 생각을 안 해봤지? 너무 괜찮은 개념이다, 그쵸? 달리고 산 등반하는 분들을 상상하면 되겠다. 자기 기록을 깨려고 노력하잖아요. 오르지 못하는 산을 오르려 하고. 그래서 일상에 적당한 정도의 불편함을 도입시켜라. 많은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겪을 것이다. 미속이... 여러분, 우리 미속이 책 챌린지 해볼까요? 책장에서 진짜 읽고 싶은데 어려워서 감히 도전해보지 못한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동글동글한 모짜렐라 치즈를 통합하는데 꽤 저렴한 게 있어요. 올리브유에다가 발사믹, 그리고 이 위에는 수확한 애플민트. 올해 봄에 제일 잘한 일. 애플민트 키우기. 민트를 여러 개 키워볼까? 진짜 무럭무럭 잘 자라요. 파트 2 끝! 심리적 유연성을 어떻게 기른다? 불편함을 통해. 그리고
제가 게으르고 싶어하는 그 순간의 트리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뭐 책을 읽다가 뭐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정말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이 이렇게 손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막 스크롤하고 이것저것 보고 뭔가 내가 게을러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나태함 트리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태함을 이기는 작지만 강한 습관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미루기의 파멸골이거든요. 명확한 시작점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좀 컨디션? 기분이 좀 아니다. 나중에 해야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네. 낭비하고 있네.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무한 반복. 그래서 미루기는 단순히 뭐 계획, 시간 관리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것들, 특히 감정과 기분이 많이 좌지우지한다. 우리가 미래의 자신에게 일을 떠넘기잖아요. MRI 스캔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미래의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아예 낯선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록 미래의 나에게 해가 될 미루기 행동을 하기 더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면 미래의 나는 충분히 쉬웠을 테니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at's so right. 그래서 어떻게 미루기의 파멸 굴레에서 빠져나올 것인지에 대한 팁들이 나오는데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팁은 손전등 찾기입니다. 이렇게 손전등을 어둠 속에서 키면은 그 부분만 비추잖아요. 우리의 주의력을 손전등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췄는데 막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을 또 비췄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연습. 다른 데 비춰서 다른 길로 새는 게 아니라 원래 비쳤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딱 본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계속 푹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 집중하기로 했는데 노력하는 거죠. 이걸 꾸준히 하면 집중력을 강화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제가 이 3장에서 이 내용을 읽은 후로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어요. 진짜 의식적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손전등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실에 집중하는 것을 조금씩 연습을 해야 결국 그 큰 미루기의 파멸의 고리도 부술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now.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 4 읽어보겠습니다. You're my big distraction. 아니 여러분 계속 미루기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제가 미룬 온갖 일들이 책을 읽는 내내 생각이 난 거예요. 예를 들면 희망도서, 예약한 도서 픽업하기. 한 구독자님께서 매달 본인이 원하는 책을 신청해서 제일 먼저 읽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언제 한번 댓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민수에서 근데 막상 가지러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원래 가던 도서관 루틴이 이제 주말인데 평일에 갑자기 이틀 내에 가지러 가야 하니까 그래도 힘을 내서 받아왔고 또 미는 북클럽 박스가 좀 전에 도착을 했는데 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갑자기 촬영하고 미뤄왔던 리드 위드미도 찍고 그렇게 밀린 일들을 해주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미뤄왔던 일. 제가 애용하는 저희 피부 관리를 9할 책임져주고 있는 린세이 쿨트리 모델링 팩입니다만 2회분 남은 거예요. 그럼 새로 주문해야지. 근데 그걸 또 미루고 이 모델링 팩 하는 것까지도 미루고 양이랑 물량 어떻게 하는지 오늘 또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얼굴이 꽤 크기 때문에 한 스쿱보다 조금 더 많이 넣습니다. 물 양은 정확히 면 미리 하는 것보다 질감을 보고 하는 편입니다만 정말 물을 조금 틀어요. 이렇게 놓고 뺍니다. 아직 멀었죠?
이게 순식간에 젤라또 질감이 되어요. 그냥 몇 번씩 나눠서 하는 게 안전하다. 흐르지 않고 젤라또. 이렇게 꽤 꾸덕해야 흐르지 않고 얼굴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너무 얇으면 나중에 뗄 때 고생해요. 그래서 두께감 있게 올려주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저는 머리 감을 때 모델링 팩을 씁니다. 머리 말릴 때 피부 보호도 되는 느낌? 제가 슈퍼 왕 건성 홍조 쟁이거든요. 이게 티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를 때 패권증이 와요. 모델링 팩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저처럼 이렇게 한번 루틴 깨지면 안 하곤 하지만 가성비 최고인 피부 관리더라. 25분 했습니다. 얇게 바르면 이렇게 남습니다. 남은 건 패드로 요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주차가 막 끝났는데 간략 후기 세포통이 느껴져요. 온몸에 세포가 이렇게 눈을 뜬 기분이랄까요? 근데 그 세포통이 너무 새로운 경험이라서 요가 끝난 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까지 그 잔잔한 세포통이 계속 느껴져요.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가는 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겠지? 두려워하지만 또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상쾌한 마음으로 세포통을 즐깁니다. 마지막 자기는 오늘부터 꾸준한 자기관리를 다 읽었는데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행동하는 삶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전략 팁들을 알려주는데 요가를 막 마친 저에게 와닿은 문장? 요가 바시스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저희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동기부여, 자기절제에 대한 팁들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동기부여와 자기절제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면 된다고.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감도 중요하지 않다. 기분, 시간대, 날씨, 타인의 행동,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정 습관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며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주 3회 유혹을 이기고 요가를 나가는 것. 그 최소한의 기준이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 성취감과 뿌듯함을 주면서 일상 안에서의 나머지 약속들도 이행하게 할 힘을 준다고 생각하려고요. 제가 정한 할 일들을 스트레스가 아닌 나와의 소중한 약속들이라고 시각만 바꿨음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라 저는 한 번 더 읽어볼까 싶어요. 저처럼 자신을 몰아세워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고 있으신 분, 또는 편리한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고통, 불편함, 불확실성을 대하는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미루기의 파멸거리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께 일덕을 정말 진심으로 권합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에게 할 일들을 약속처럼 바라볼 것, 나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말 것, 미소기를 실천할 것, 손전등의 불빛을 늘 잘 찾을 것.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의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영상 함께해준 넥서스 비지에서 구독자 5분에게 책 선물 드리기로 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사리 파스타 해먹을 건데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했던 고사리 얼마 없어서 양파를 반짝 넣었어요. 고사리가 아니라 양파 파스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음은 소스인데요. 옆에 써둘게요. 그리고 이 파스타에는 고추기름, 매실청을 넣으면 훨씬 맛있는데 오늘은 없어요. 와, 이 고사리 파스타의 킥이 들기름인데 들기름도 없어. 고사리 조금인 거 너무 웃기잖아? 제가 일전에 찍었던 과거 영상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여러분.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도 맛있을 걸 알아요. 요즘 유행하는 일본 간장버터 파스타랑 다를 점이 뭐야, 이게? 응? 다를 점이 뭐냐고. 고사리.
정말 늘 완벽한 상태에서 하려는 마음을 이 고사리 파스타가 내려놓게 해주네요. 맛있어.